만화로 된 책을 되게 많이 봐요. 으아, 아이, 보이, 피카츄. 이런 거 봐. 안녕하세요. 육아일치 특기 안나입니다. 오늘은 언어운동발달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언어재활사 최경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파주 지역에서 최경윤 언어운동발달연구소라고 하는 발달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 발달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용 언어는 이해의 영역을 말을 하고요. 표현 언어는 산출의 영역을 이야기를 해요. 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는 일단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서로 대화를 하듯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언어를 활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느려지면 첫 번째로 사회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성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약속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언어로 표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로 표상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지 발달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는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인지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어 발달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표현 언어 산출 영역은 보통 12개월 전후로 발달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12개월 이전에는 어떻게 발달이 되나 하고 살펴보면은 언어 이전기 준비 단계라고 해서 다양한 울음이나 이제 옹알이 그리고 몸짓이나 표정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개월 이후에는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를 저희가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 시기를 어휘 폭발기라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 폭발기 시기에는 다양한 어휘들이 발달을 하면서 50개 이상의 어휘를 표현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어휘들이 조합을 하면서 두 단어나 세 단어가 이어서 산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3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문법적인 지표가 발달을 해서 뭐 문장을 연결할 때 다양한 조사라던가 어미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4세 이후부터는 성인과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언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그래도 잘 언어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개월 이후부터는 언어가 산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좀 느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용 언어, 이해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표현은 좀 느리지만 아이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양호한 편이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 주셔도 되고, 이해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발달, 운동이나 감각 발달 같이 다른 발달 영역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조기에 조금 개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박사님, 저희 아이는 네. 8살, 7살 두 아이예요. 네. 그래서 코시국 전이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은 더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 마스크도 상당히 오래 썼어요. 이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마스크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좀 느린 편이 될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마스크 영향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9년도, 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고, 표현 언어를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느려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스크의 영향이 많이 있고, 특히나 언어도 그렇지만 표정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호작용 발달이라던가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제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75% 이상이 마스크 착용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최측근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느낄 정도니까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육아서를 볼 때 네. 아기들한테 일부러 입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집에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런 게 도움이 될지. 그럼요.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제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은 립 리딩이라고 해서 입술을 읽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립 리딩을 시작하는 시기 8개월 정도가 되면은 입술 움직이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모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되면은 입술이 익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빠들도 립스틱을 바르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코 시국 이후로 아이의 언어 발달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언어 발달에 효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언어는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께서 저절로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게 반이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게 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교육을 시켰어요. 물을 주는 거야. 물이야, 물.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입식을 너무 시켜놔. 잘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칭찬받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자극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아이는 물이라는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데 물 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과부하. 네,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기를 타고 지나가니까 아이 수준에 맞춰서 짧고 간결하게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극을 줄 때 매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매체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죠. 맞아요. 미디어나 유튜브. 뭐, 맞아요. 네. 장난감도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누르면 삑삑 누르면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매체 사용은 사실은 상호작용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언어는 쌍방의 소통인데 맞아요. 매체 사용은 너무 일방의 소통을 받기 때문에 쌍방의 개념을 배우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매체를 통해 언어를 배워서 나중에 말을 잘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최소 24개월 이전까지는 사람이 자극을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주파수 소리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능금지곡이 귀에 남아있듯이 이제 그런 매체에 나오는 소리들이 귀에 남아있게 되면은 사람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매체는 어느 정도 언어가 발달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을 때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의 소리가 꽂히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그런 소리 때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집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과 상황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밥을 먹을 때 얌전히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좋은 반응은 아니죠. 심심해야 정상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엄마가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고 심심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어떤 환경인지 살펴보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데 그렇죠.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은 너무 자극적인 매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나 인지 발달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매체를 안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그 스티커북이나 아니면 뭐 색연필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밥을 빨리 먹으니까 우리 밥 먹을 동안 놀고 있어 이렇게 줬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건지? 그런 거는 네.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밥 먹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미디어보다는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스티커북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좀 놀이를 하면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밥을 먹는 행위를 할 때는 밥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도 조금 느껴보고 엄마가 서로 아빠랑 먹여주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밥 먹을 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느끼고 배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많이 밥을 먹어보거나 놀아보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코시국이라서 더 그런 것들을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이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씹는 행위를 하는 아이들도 많고 맛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어휘 발달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죠. 엄마로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가 만화로 된 책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글밥이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바람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이런 거에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엄마 욕심에 글밥 많은 책을 하고 싶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화도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많이 같아요. 있고 이미 상호작용이나 언어 발달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접하고 대신에 이런 책도 있지만 이런 책도 좋다 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셔야 근데 저도 많이 읽으셔야지. 우리 아이랑 같이 만화책을 봤어요. 네네. 근데 그게 포켓몬에 대한 만화책이었는데 재밌지 않나요? 대사가 으아 아이 보잇 우 피카츄 막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대화식이 많이 없고 뭔가 이렇게 쿠앙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책과 친해지면 다양한 다른 재밌는 것도 있다 이런 거를 직접 보면서 같이 네. 모델링 해주시면서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화책은 괜찮은 걸로. 네. 얼마 전에 육아의 치트키에서 체험단으로 진행했던 네. 최경윤 박사님이 만드신 언어 교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최경윤 박사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들이 가장 고민이 어휘가 생각이 안 난대요. 맞아요. 막상 이거 놀아주려고 하면은 어떤 언어 자극을 줘야 되나 생각을 네.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3살 정도의 아이를 키운다고 가정을 하고 네. 만약에 제가 평범한 엄마예요. 네. 갖고 논다고 했을 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붕 엥엥 불이 났어 엥엥 불 끄러 가자 휴 불이 사라졌네 끝. 딱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언어지원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하면 돼요.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어디에 불이 났어? 일단 물어보겠죠. 의문사를 사용해서 네. 어디에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네. 공원에 불이 났어요 하고 얘기하면은 누가 출동해야 될까? 아, 수용 언어 발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고 네. 언어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되면 이제 부모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삐뽀 삐뽀 하면서 얘기하고 그럼 누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사람도 좀 가지고 오게 하고 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끄다라는 말을 산출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래서 불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후 이러거든요. 그러면 후 꺼야지 하면서 좀 자극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인지적인 개념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 신호등을 건너려면 무슨 색 불이 필요하지? 이제 이런 것들 물어봐서 초록불이요 하면 초록불 켜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도 있지만 인지적인 개념이기도 해서 이런 것도 자극을 주고 여기 있는 어휘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 이제 물어보면은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학교로 가볼까? 이러고 못 타고 가볼까? 그러면 자동차. 그럼 여기서 문장 산출할 수 있어요. 누가 타? 이제 물어보고 엄마가 네, 버스 타 세 단어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그럼 엄마가 버스 타 출발하고 출발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려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언어 자극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네. 언어 제어이 필요하시면 파주에 있는 최경윤 연구소를 전화해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 말이 좀 많은 편이라 좀 부족한 것 같네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네,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도움 그리고 됐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빨리 개입을 해주세요.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아이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육아의 치트키 안나 네, 저는 최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